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 한낮에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이번 주 중반 더 거센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케이트로 겨울을 내달리는 시민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추위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얼굴이 얼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던 산책길도 종종 걸음이 되고 맙니다. 산책 나왔는데 이제 달릴 때는 괜찮은데 멈추면 바로 추워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영하권 주위에 나뭇가지에는 얼음꽃이, 또 곳곳에는 살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전국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보다 7도나 더 내려갔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머금고 내려온 대륙 고기압의 영향인데 이번 추위는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더 떨어질 걸로 예보됐고 이튿날 잠시 주춤하다 모레는 다시 냉동고 한파가 찾아옵니다. 주 초반까지 전국적인 눈 소식도 예고됐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5에서 7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됩니다. 주 초중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아 죽겠으나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는 출근길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한파에 더해 3년 만에 이례적인 폭설까지 내리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20cm 넘는 눈이 쌓였는데 눈길 사고는 물론이고 항공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치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새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진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눈을 치우고 치워도 금세 눈이 쌓이고 갯벌낙지를 파는 전통시장은 발길이 끊겼습니다. 폭설 속 버스는 손님 한두 명을 위해 출발 준비를 서두릅니다. 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은 얼어가지고 그게 이제 3년 만에 폭설이 쏟아진 전남 목포시는 눈밭이 됐습니다. 큰 도로는 제설차가 다녀도 골목길은 속수무책입니다. 발목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내려 쌓여 있고 차후에도 20cm 넘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평소 기다리는 택시가 많았지만 오늘은 손님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버스보다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목포 역 앞이 북적입니다. 어제는 진짜 밖에 못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아침에 눈이 와서 갑자기 우리 급 여행 왔거든요. 오늘 무안 전남도청 25cm, 목포 20.4cm, 해남 18cm 등 전남 곳곳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진도에서는 국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기사와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목포에서도 달리던 시내버스가 미끄러지며 정류장을 들이받아 결국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강풍특보까지 더해지며 전남 지역 45개 항로 58척의 여객선이 통제됐습니다. 또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편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겨울 한파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요.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중국 동북부 지방은 춥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의 혹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집안이 빙판으로 가득 차고 차가 얼음으로 코팅될 정도라고 하네요.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닥부터 싱크대까지 부엌이 모두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얼음을 테마로 한 카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깜빡하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넘친 물이 집안을 빙판으로 만든 겁니다.
出门前务必检查水电，不然在东北分分钟上演真实版《冰雪奇缘》。 영하 20도가 기본값인 중국 동북부에선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터져 집 내부는 물론 아파트 계단, 외벽까지 모두 꽁꽁 얼어붙는가 하면 한파로 수도가 얼면서 물이 나오지 않아 화로를 가져다 녹이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看看能门口还有火里边，我爸要加点猛火。 빨래를 말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잠시 창문을 열어둔 것뿐인데 옷들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집안도 이 정도인데 바깥은 더욱 혹독합니다. 야외에 주차한 차들은 살얼음으로 코팅을 했고 생수병을 꺼내자마자 얼어붙어 버립니다. 한창 추울 때는 영하 40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대륙의 겨울. 베이징도 벌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혹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조금 전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해외 도피 논란까지 불거졌던 상황에서 당초 예정보다 하루빨리 한국행을 택한 건데요.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혜빈 기자, 김 시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네, 오늘 오후 6시 50분쯤 이곳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김경 서울시 의원이 조금 전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에 갑작스럽게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입니다. 취재진이 있는 인천공항에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가겠다며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시의원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 당초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다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시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곧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현재 경찰은 입국한 김경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체류 중에 경찰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1억 원을 강 의원 측에게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한편 자수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김 시의원이 응한다면 경찰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김 시의원을 의미동행 형식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김 시의원이 미국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반복한 정황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휴대전화를 교체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이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역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김 시의원 입국에 맞춰 전방위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인데 늑장 수사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앞서 보신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묵인했다는 논란을 비롯해 개인 비위 의혹까지 불거진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의 탈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탈당하지 않을 경우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앞두고 지도부가 공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의원 역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내 중진인 추미애 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당의 시선을 돌릴 때 그 정당 자체의 신뢰도에는
많은 상처와 금이 가기 때문에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수석 대변인은 또 당대표의 비상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제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애초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의혹이 잇따르고 부정 여론이 점점 커지자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며 윤리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화린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로 역시 공석이 된 3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실시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가희 기자, 조금 전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네, 조금 전 한병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1차 의원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다 득표자인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였는데요. 5월 중순까지 4개월의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친명, 친청 주자들 간 대결로 치러진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문정복 의원과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강득구, 이건태 의원이 대결을 벌였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이 차례로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4위로 탈락했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최고위원들의 잔여 임기인 올해 8월까지입니다. 네, 이로써 당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7명 중 4명이 채워졌습니다. 이 향후 정청래 대표 체제의 변화 어떻게 예상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의 선출직 가운데 4명이 채워지는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어떤 후보가 뽑히느냐에 따라 이 당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신임 최고위원 3명 중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친청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개파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현 정청래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부결된 대의원 과 이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낮추는 1인 1표제의 재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사건에 대한 담화를 직접 내놨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민간 소행 가능성에 대해 본질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겁니다.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란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내며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또 한 번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오늘 추가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졌던 평양 무인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어느 정권이 저질렀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한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며 민간 소행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화의 수위도 이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2차례 나온 적은 있지만 담화에 저속한 표현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제도화 고착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무인기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린 만큼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청와대는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결과 공개를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남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인기 변수가 발생하자 논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혐의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도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응 기조는 대북 확성기 중단 같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노력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눈치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던 이 대통령의 구상이 무인기 돌발 변수로 벌써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어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뒤 장 의원은 고소인이 3초짜리 영상만 제출했다며 원본을 공개하란 입장을 냈는데 이에 고소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입니다. 경찰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제시하며 실제 여성을 성추행했는지 캐물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사 이후 SNS에는 고소인이 단 3초짜리 영상만 제출했는데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며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기습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만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부르는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입장을 보시고 너무 적반하장이다 라면서 이제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결국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장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혹여나 또다시 대형 산불이 될까 노심초사했던 경북 의성 산불은 오늘 오전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고양의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길게 뻗은 불길을 따라 낙엽을 걷어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주불이 잡힌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해가 뜨자마자 헬기 12대를 투입해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불이 난 지 18시간 만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약 10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밭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웠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경기 고양시 토당동의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4개 동을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자유로 등 주변 도로를 뒤덮으면서 119 상황실에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형 화물선 옆면에 긁힌 자국과 함께 커다란 구멍도 보입니다. 교각을 지탱하고 있는 시멘트 구조물도 모서리가 부서졌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베트남 국적의 2,500톤급 화물선이 천사대교 교각 구조물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항해사나 선장이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눈이 많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안 좋아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서울 강남 일대에 보기에도 낯뜨거운 불법 전단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300명 넘는 인원을 검거했는데요. 배포자만 잡은 게 아니라 업소, 브로커, 인쇄업자의 제작 유통 라인까지 모두 단속한 결과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한밤중 오토바이 한 대가 서울 강남 일대 골목을 휘저으며 전단지를 뿌려댑니다. 보행자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변종 성매매업소나 비아그라 같이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다는 불법 전단지입니다. 지난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줄어들었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늘어나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거리가 상당히 깨끗한 상태인데요. 불법 전단지는 이렇게 상가가 밀집한 골목을 중심으로 뿌려졌습니다. 집중 단속의 효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지저분하고 힘들어요. 청소하기도. 그게는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 자취를 가뒀어요. 경찰은 배포자뿐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유흥업소와 전단지 인쇄업자, 둘 사이 다리를 놔준 브로커 등 모두 22명을 검거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입니다. 가로등과 전봇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붙여 통고 처분을 받은 인원도 310여 명에 달합니다. SNS상에서 이뤄진 불법 전단지 광고에 대한 추적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종촉을 감췄던 전단지가 다시 강남 일대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SNS상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고 제작을 한 브로커까지. 경찰은 불법 전단지에 대한 처벌이 약해 다시 기승을 부린 걸로 판단하고 꾸준히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를 역전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3년 만에 감소세인데 반해 대만은 압도적인 반도체 수출로 1인당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전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6,107달러. 실질 GDP 성장률이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해 달러 환산 GDP가 쪼그라든 탓입니다. 1인당 GDP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강달러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3년 만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0.3% 뒷걸음치는 사이 반도체 수출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만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32,000달러대에서 1년 만에 38,000달러대로 급증해 우리 경제가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겁니다. 대만은 또 지난해 IMF 예상대로 올해 사상 첫 4만 달러 고지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년 더 빠를 거란 예측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 조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신산업 발굴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우리 정부는 여러 부양책을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과 함께 일단 올해 1인당 GDP 3만 7천 달러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건을 두고 미 전역이 시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는 나치 정권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퇴출 편말을 든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7일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나치 정권에 비유하며 분노했습니다. The pure, unadulterated violence and lack of care from these ICE agents that are being deployed by this evil Nazi administration. 시위는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를 넘어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며 무력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There were 29 arrests last night. We are aware of one police officer that was injured from a chunk of ice that was thrown at them. 트럼프 행정부는 숨진 여성이 이민 단속국 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했다며 총격은 정당 방위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격을 가한 이민 단속국 요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이 언쟁만 벌일 뿐 위협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That's fine, dude. I'm not mad at you. Show your face. I'm not mad at you.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의 복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오히려 압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이란도 지금 일촉즉발이죠. 경제난으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최대 규모의 봉기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이렇게 흡연을 하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진을 태우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자유를 돕겠다며 미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히잡을 벗어던지고 거리에 나선 이란 여성. 종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더니 그 불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히잡 미착용과 여성 흡연, 최고 지도자 모독 모두 금기 사항이지만 이란 여성들은 얼굴을 공개하며 하메네이 정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행동은 반정부 시위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위대는 냄비를 두드리며 이슬람 사원도 불태웠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이라며 대응에 나섰고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국제 전화도 끊었습니다. 강경 진압에 지금까지 116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군사 개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습을 포함해 이란 공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란 역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جو اگه میدونه کشور خودشو اداره کنه تو کشور خودش حوادث گوناگونی وجود داره.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의 발언에 대해서 노벨위원회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마차도 트럼프 두 사람의 곧 있을 만남 자리에서 이 노벨상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는 지난해 받은 노벨 평화상을 양도하고 싶다고 지난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의 한거한 공로를 받았으니 마두로를 축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surprise of the Venezuelan people certainly want to give it to him and share it with him. What he has done, as I said, is historic. It's a huge step towards a democratic transition. 마차도를 차기 정권 지도자로 주목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Well, I understand she's coming in next week sometime. And I look forward to saying hello to her. And I've heard that she wants to do that. That would be a great honor. 이를 지켜보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노벨위는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상자들의 수상 이후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차도는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 마차도가 노벨 메달을 트럼프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될지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들고 있던 풍선이 무섭게 이렇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풍선은 헬륨이 아니라 폭발성이 높은 수소를 넣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한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손에 낸 큰 풍선 다발을 다른 한 손에 낸 케이크를 들고 나타납니다. 깜짝 생일 축하가 이어지던 순간 풍선이 펑 하는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현지 시각 8일 우즈베키스탄의 한 생일 파티에서 수소가 든 풍선에 촛불에 불씨가 올마붙으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거대한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소의 인화성이 높아 생긴 사고인데 지난해 인도에서도 결혼식 도중 수소 풍선이 폭발하며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콧불소를 향해 작은 사슴이 거침없이 달려듭니다. 사슴이 끝까지 맞서자 자신의 덩치를 잊어버린 듯 콧불소가 도망가 버립니다. 현지 시각 9일 폴란드의 한 동물원이 공개한 영상으로 콧불소는 1.7톤에 달하지만 사슴은 13kg에 불과합니다. 해당 사슴은 남아시아에 주로 사는 문착 사슴으로 동물원 측은 암컷 사슴과 격리돼 공격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원숭이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도심 곳곳에서 갑자기 원숭이들이 나타난 겁니다. At this time, we don't know where the animals came from. 이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버빗 원숭이로 밝혀졌는데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해외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몰래 키우던 원숭이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포획한 원숭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전 세계의 K 선글라스 흥행을 이끈 국내 1위 대표 안경업체가 2위인 후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디자인을 똑같이 표절했다는 문제인데 하지만 권리를 마냥 주장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배경인지 이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입니다. 이번엔 후발주자인 블루 엘리펀트의 제품. 언뜻 봐도 두 회사의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렌즈 형태나 테 디자인 등이 엇비슷합니다. 저 모르겠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아 진짜요? 네. 블루 엘리펀트의 안경알을 떼서 젠틀몬스터의 테에 가져다 대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 엘리펀트 제품 가격대는 젠틀몬스터보다 훨씬 저렴한 5분의 1 수준. 상황이 이렇자 고객들이 몰리면서 블루 엘리펀트 매출 증가량은 젠틀몬스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젠틀몬스터 측은 분석 결과 95%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제품들이 30건 이상 확인됐다며 지식재산처에 블루 엘리펀트를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젠틀몬스터가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업체들이 베낀 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 출시 3년간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행이 빨리 지나가거나 이런 제품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까지 보호하는 규정. 블루 엘리펀트 측은 해당 제품들은 부정경쟁 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이라고 맞서고 있어 CCBB는 결국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14년 전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골목 상권을 살린 게 아니라 쿠팡과 같은 온라인 커머스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PP센터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 중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들을 분류해서 배송해주는 물류센터인데 날이 밝았는데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를 훌쩍 넘긴 시각입니다. 직원들이 물건 분류 작업을 끝내고 오전 10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건을 집마다 분류해서 오늘 나가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쿠팡은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을 앞세워 승승장구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매출이 3배로 늘었고 대형마트 3사의 매출 합계마저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동반 침체를 불러왔고 현재 온라인 중심의 시장 구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을 때 유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마트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들은 시간의 제약이나 요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많게는 7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많게는 5에서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 내륙으로는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안가와 산지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춥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춘천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가 영하 5도,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